안녕하세요. 신청합니다. 수능 유형별 예상 문제 강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수능을 보기 전에 약 한 달이나 한 15일 또는 늦으면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항상 예상 지문 이런 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왔고, 올해 같은 경우엔 제가 동영상으로 아예 찍어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제 지금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제 아직 100%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홈페이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홈페이지, 여기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는 앞으로 영자신문이나 또 특기자용, 토플이나 SAT 이런 데까지 계속 강의가 탑재가 될 겁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수능 쪽하고 중고생어법도 보통 설명 부분만 돼 있고, 아직 문제는 다 이제 촬영이 거의 끝났는데 탑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제 이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던 수능 예상 문제 지문, 출제 예상 지문에서 이번에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거의 100% 적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위기와 글의 주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37번 같은 경우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항이죠. 37번 올해 수능 영어에서 그 문제는 이제 아예 학자 이름 쿤이죠. 쿤, 토마스 쿤, 그분하고 내용, 과학혁명에 관한,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이것에 관한 기본 논리를 제가 제 예상했던 동영상에 대체로 한 40분 정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아예 학자 이름과 내용까지 그대로 나와서, 여기 예년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놀라서 메일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출제했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출제한 건 아니고요. 저는 출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출제하려면 이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간 강사 또는 외래 교수 이런 명칭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수능에 출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능에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대학 조교수급 이상이죠. 자기 강의실이 있으시고 자기 교수실이 있으시고 조교들을 이제 거니고 계시는 어떤 그런 정 교수님들이죠. 그런 분들께서 출제하기 때문에 저는 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제가 예측하는 문제는 항상 맞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심지어 서양사에서 유명했던 진짜 수십만 명의 학자 중에 근현대에서 유명했던 사회과학 분야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 중에서 수많은 학자 중에서 어떻게 이름과 저서의 내용까지 일치하는 그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예측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제가 우리나라 영문학과 지식인분들, 영문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분들의 관심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한 감수성, 그들의 교양, 이런 거를 제가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분들이 출제 요인이니까요. 그것 플러스 또 단연간에 제가 거의 한 91년에 제가 고등학생을 처음 가르쳤어요. 91년에 송파 방이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 후로 대치동, 삼성동, 그때 이미 제가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이미 스카이라는 곳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컸었던 단과학원, 대일학원에서도 잠깐 했었고, 아주 제가 또 사교육 분야에서 오래 사실 대학에만 강의한 게 아니고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일도 제가 했습니다만, 아이들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저는 또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말에 제가 좀 하여튼 제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됐던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한 30년을 한 번도 저는 아이들 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과외 형태건 학원 강사 형태건, 이 수원에서 제가 이제 여기 대학 강의 나가다가 이쪽 서울에도 일이 있고
이쪽 충청권, 이 수원 인근에 있는 대학들, 또 서울에 제가 또 하던 일, 이 교통상 편입 때문에 2002년경에 수원에서 제가 그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뭐 잠깐 다른 거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만 영어만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잠깐 1년 지나서부터 어쨌든 영어만 한 것도 2002년 후반부터니까 뭐 같이 뭐 하여튼 다 하면은 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2002년경에 수원에 시작해서 지금이 2019년이니까 아주 긴 세월을 이 수원에서 제가 영어를 지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우수한 아이들을 배출했고요. 또 그 수능을 매년 적중했어요. 한 번도 제가 예측 안 돼서 그 적중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세부 주제까지 다 일치했고요. 이번에도 뭐 역시 그 37번 문항뿐만이 아니고 많은 걸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오랜 경력 때문에 바로 그 제 수능 예상이 항상 적중이 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들으려고 아주 멀리서 많이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영통은 물론이고 이게 이제 수원이 정자동이라는 곳에 유치하고 있는데 또 뭐 아주 저기 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그 서울 강남권에서 옵니다. 간혹 또 심지어 해외에서도 와요. 제 수능 예상 강의뿐만이 아니고 기타 뭐 특기자용 강의들, 대학 특기자용, 뭐 영어 논구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 이 예상 문제 강의를 제가 탑재함으로써 일부러 그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까지 온 학생이 조금 덜 불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 그 수능 예상 문제 강의의 그 기술적인 특징은 항상 제 모든 강의가 그렇습니다만 그 빔 프로젝터가 없어요.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제가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직접 여러분이 다운받은 거를 가지고 바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그 화면에 동시에 떼놓고 하셔도 되는데 상당히 눈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프린트를 하셔서 종이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강조할 때 저를 보시고 강의할 때 제 모습은 상당히 주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앞쪽 부분을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화면만 보시면. 그러지 마시고 같이 종이 프린트를 보십시오. 보시다가 제가 뭘 강조할 때, 뭐 판사할 때 같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 수능 예상 문제는 그 EBS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모평 이런 것들하고는 달리 모든 강의를 다 해드립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낸 문제니까 단 한 문제도 선생님들이 내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선생님들이 내신 것 중에서 제가 변형해서 올리는 건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은 제가 직접 다 냅니다. 상당히 오래 찍었어요. 오래 찍었고 한 1년 이상, 2년, 2, 3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인 걸 지금 한 100여 개의 강의를 추려서 화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제가 이제 추려서 이번에 100여 개를 가지고 이제 출범을 합니다만 탑재해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 강의가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들을 이제 여러분이 뭐 교육비는 동일하더라도 계속해서 강의가 늘어날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그래서 이 강의들을 신청해 들으신 시점에 100여 개 정도면 다 들으셔도 될 건데 예를 들어 들어왔더니 300개가 있다. 400개가 있다. 심지어 500개가 있다. 그 단계에서는 저도 강의를 좀 추릴 수 있겠습니다만 난이도별로 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좀 애매한 시점에 여러분이 오시면 난이도별로 제가 만약에 추려놓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좀 어려운 것만 든다든가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좀 난이도가 좀 상입니다. 이게 킬러 문항에 가까운 이런 거를 제가 주로 해요. 쉬운 것도 가끔 있습니다만 거의 다 이게 좀 난이도가 중상급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그러게 아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은 강의가 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추려서 듣는 것도 좋아요. 홀수본만 듣는다든가 짝수본만 듣는다든가 어떤 기준으로 추려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해 주요 있었던 사건 사고 이것과 연관된 주제들 위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영문과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예상했던 지문이 그런 게 나온 것이 제가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시사 문제들을
영문과 교수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 제가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맞은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홀수 문제, 짝수 문제 이것만 푸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시사 문제와 연관된 그런 주제들을 추려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제 직독직혈합니다. 직독직혈을. 그래서 구간별 직독직혈에서 끊으면서 끄는 거 내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한국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어별 아니면 간단한 표현별 오노민과 동일한 과정의 경험을 겪게 하면서 독해를 해드리고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다 했죠. 다른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도 이런 얘기가 자세히 있습니다.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직독직혈 해드리고요. 또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또 번역이라는 것도 훈련을 해드립니다. 번역은 이제 또 한국식으로 전달을 하는 능력이죠. 그것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 내신이라든가 기타 영어 대학 농구술에서 일어나서 이거 해석해봐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인 면접에서 조별 토론할 때도 가끔 독해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독직해적인 감각, 언어민적 독해 감각만을 저한테서 가져가시면 안 되고 동시에 또 번역 공부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번역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것은 직독직해고 이것은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 과정이 전부 다 처음에 만난 과정은 전부 직독직고겠죠. 언어민과 같은 과정을 겪다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반드시 해드려요. 제가 그냥 패러그래프 단위로 할 때도 있고 한 문장 단위로 할 때도 있고 그 과정이 바로 번역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과정, 즉 직독직해의 과정과 남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 과정을 두 개를 전부 다 몸에 익히시는 이런 거를 유념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과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이제 EBS라든가, EBS 수능 모평이라든가, 기타 기출 모평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이제 내신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제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내신으로 들으실 분들은 해당 EBS라든가 기출문제 모평에서 제가 자세히 내신으로 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 모평이잖아. 모평이 아니고 제가 낸 거잖아요. 이것이 학교 내신에 나올 일은 없죠.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요약만 하시면 돼요. 요약만. 그래서 요약을 물론 이제 제 교재를 아주 마음에 드시는 어떤 학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게 나중에 교재로도 출판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때 제 교재를 학교 내신 교재로 선정하시는 어떤 학교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간단히 이제 어떤 식으로 내신 공부를 할지를 또 안내를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이제 수능을 대비해서 들으시는 분들. 근데 이제 하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드린 말씀이 여러분이 고3만 수능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2학년 때부터 수능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3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이게 대학 입시를 치르고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만 밤에 여학생들이 왔다 갔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후회들을 해요. 제 말을 안 듣고 학종 중심으로 수시 중심으로만 공부를 한다는 명분하에 수능 자체를 아예 염두를 안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1 때부터. 특히 이제 내신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간 친구들,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보면 많은 친구들이 수능을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또 중위권 친구 중에서도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수능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공부하기 싫은 면도 있고 상당히 어렵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죠. 주변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 분이 가끔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수능을 안 해버려요. 그냥 내신 대충 해서 교과 전형이라든가 학종으로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 이런 막연히 내 자리가 뭔가 예비되어 있을 것 같고 뭔가 학종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이상을 심어줘요. 될 것 같은. 다 거짓말입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들, 서울에 한 15개, 20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상당히 정교에서 진짜 선생님들이 밀어주는, 아니, 특목고나 자사고도 사실 비슷해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그 우수한 애들, 숫자적으로 매우 적은 친구들, 이런 일반고보다는 좀 낫죠. 특목고 자사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비율상으로 좀 많은 건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일부 친구들한테만 유리합니다. 학종은. 정말 악의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학종은.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항상 제가 매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마다 제가 거의 아주 심각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악의 제도인 이 학종을 없애야 되는데, 어쨌거나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아리 한 2개 정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동아리 2개 정도 열심히 활동하셔야 돼요. 다 기록해 놓고, 읽은 책이라든가, 학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여러분이 활동했던 걸 모두 다 폴더로 만들어서, 연도와 학기와 강의 이름, 그 수업 이름 다 쓰고, 동아리 활동 다 쓰고, 몇 년 몇 월 뭐 했다, 뭐 읽었다, UCC를 만드는데 자료를 뭘 참고했다. 이게 다 나중되면 다 자료가 되거든요. 뭘 따로 사기꾼들 만나가지고 몇 천만 원 뜯길 필요 없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면접 볼 때도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사실 방어가 될 수 있죠. 실제로 한 거니까. 솔직해야 돼요, 그러게. 대부분의 이제 학종하는 친구들은 자소서를 쓰죠.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제 학종할 때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사실대로 해라. 그러다 보면 또 오히려. 근데 그런 친구들 합격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대로 그렇게 자소서를 쓰고 사실대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따로 막연하게 어디 가가지고 뭘 작품을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는 이유가 학종으로도 잘 갑니다. 저한테 배운 애들이. 제가 많이 평소에 지도해주면, 이런 조언을 해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수능을 하게 강조합니다. 수능을. 이게 이제 수능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1학년 때부터 수능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점수 나올 수는 없어요. 계속 수능을 염두에 두고 수능 문제를 풀고, 결국 수능 문제를 푸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고1 과정에 어떤 수학을 배웠다, 영어를 배웠다, 공부했다 그러면 그 부분의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수능 문제집이 많이 있잖아요. 갖다 한번 보고. 제 강의도 지금 이제 수능 예상 문제도 좀 풀어보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예를 들어 빈칸 추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말을 했다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수능과 관련된 걸 배웠을 때마다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수학 같은 건 아예 진도가 또 있잖아요. 그 해당 부분에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알건 모르건. 항상 수능을 계획을 짜고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알건 모르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소에는 수능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하면서 수능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고, 각 과목에 대한 어떤 진짜 실력이 쌓입니다. 사고력이. 그러다가 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평소에. 그러면서 또 동아리 활동 조금 하고요. 동아리 활동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되 공부에 지장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학종한다는 명분하에 공부를 제끼고 참 잘못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평소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수능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실력 자체가 키워지고 있어요. 그것 플러스 내신 있기 4주 전에 내신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시험범위 공부하고, 또 내신이 끝나면 수능 위주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수능 위주로 또 하고, 또 수능 문제 풀다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각 과목들 학교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도 활용하고. 학교 선생님들 대단한 분입니다. 어려운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아주 다 훌륭하시고요. 임용고시라 그러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셨고 하니까 선생님들 활용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소에는 수능 공부를 하다가 내신 4주 전부터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아주 실력 자체가 아주 많이 키워져 있고, 나중에 되면은요, 수능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최저 같은 걸 맞춰요. 논술 정도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논술은 최저가 많이 있잖아요. 논술로도 많이 돼요. 이번에도 영어가 저한테 이제 마지막까지 쓰는 지금 전부 다 영어 1등급인데, 고3들 마지막까지 이번에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들 한 명도 안 빼고 1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가 1등급이 있으니까 논술 최저에서 1등급이 하나만 있고, 또 하나만 더 1등급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 명문대들을 최저를 맞추기가 쉬워져요. 거의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논술 전형으로도 많이 가고, 또
수능이라는 이 세 개의 이 정시가 뒤에 버티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수시를 아주 높은 데를 마음대로 막 그냥 질러버릴 수가 있어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걸려요. 하나가 붙으면 6개 중에 뭐 3개, 뭐 2개 논술 쓰고 4개 쓰는 경우도 있고 수시를, 학종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정시 공부를 하나도 안 되는 친구들은 이 겁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총알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높은 데 막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지금 2학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평소에는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과목이건 영어는 특히 그렇고 그래서 저의 이런 과목들을 그렇게 들으시고요. 예,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대상분은 고3뿐만이 아니고 1학년도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약만 하시면 돼요. 요약만. 이 요약이 있고 이제 어법 활용 연습이 있는데 요약은 그냥 근데 이게 요약을 하라고 숙제를 내주면 많은 친구들이 문제당 한 문장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좀 복잡하고 긴 거 이런 것들은 2문장, 3문장 하시면 되는데 요약을 자꾸 그 본문에 있는 단어 몇 개 얼기설기 엮어놓으면 그게 요약인 줄 알아요. 이게 요약이 아닙니다. 요약이 아니고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을 정말로 한두 문장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축약을 해서 한국말로 써보세요. 이게 많은 고민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그 글이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영어 모평이라든가 EBS도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 수능 예상 유형별 예상 문제도 이렇게 한 문제마다 풀고 나면 꼭을 해주셔야 되죠. 쉬운 문제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는 꼭 이걸 하시세요. 그런 다음에 그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 보내시고 첨삭을 꼭 받으시고 첨삭 받은 거 확인하고 보낼 때는 그 1:1 지문방에 보내십니다. 항상 문제마다 그 1:1 그 첨삭방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시면 제가 하거나 제 선생님들이 아주 우수한 분들이 저도 하고 선생님도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다 보면 그리는 것도 빨라집니다. 학교 서술형식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리는 것 자체가 빨라져요. 글을 써본 사람이 빨리 읽겠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어법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어법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독해 문제 풀다 나오는 어법도 있죠. 이거는 그 어법을 활용하는 예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봐야 돼요. 어법을 활용하는 예문을 자기가 만들어 봐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be used to ing다. 적응했다. 그럼 한번 써보는 거죠. 나는 신창하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적응이 돼 있다. I'm used to listening to Professor Shin's lectures. 이런 식으로 be used to ing. 한국말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로 바꿔보고 첨삭 받고 확인하고 이 첨삭을 받은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숙제만 하시면 그러면서 열심히 제 강의를 풀어주시고 먼저 푸세요. 풀고 제 설명 들어보고 그냥 바로 듣지 마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마치기로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제 1:1 질문 게시판에 강의마다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걸 넣어주시면 답변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좀 문제를 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희망을 올려주셔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